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 12장 복사의 과정과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 열전달에 있어서 전도, 대류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열전달 기구의 마지막으로서 복사 열전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사 열전달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사열 전달은 이 매질이 필요 없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열전달을 생각해 보면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의 열전달, 고체 내부에서의 열전달이 일어난다. 물론 이것도 온도 차이에서 열전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율 전달을 생각해 보면 유체가 있었죠. 항상 그죠? 움직이는 유체가 있어서 대리율 전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 복사는 이와 같은 매질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질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진공이다. 진공,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열전달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열전달 방식이 이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복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이 매질이 필요 없다. 복사 열전달은. 그래서 이 전도와 대리열 전달은 이 중간에 매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이런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특별한 공간이죠. 어떤 공간입니까?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뭐 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강의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이러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 내에 이러한 솔리드가 하나 있다. 어떤 고체 물질이 하나 있는데 온도가 있다. 그죠? 온도가 이 솔리드의 온도는 Ts다. 표면의 온도는 Ts다. 그 다음에 방과 강의실 이런 주위 온도는 T 서라운딩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정은 뭡니까? 솔리드 TS의 온도하고 주위 서라운딩이죠. 서라운딩 그죠? 이걸 주위라고 이야기죠. 그죠? 이 솔리드 이외의 모든, 그래서 온도는 이 고체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자. 라고 일단은 가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솔리드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되겠습니까? 열이 온도가 높은 TS에서 온도가 낮은 그죠? T 서라운딩으로 이렇게 열 전달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모든 물체,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으면 김 아무개라는 사람의 표면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있죠. 그 모든 물체들의 빛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 물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다. 책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눈이 있잖아요. 눈. 그죠? 이게 눈을 뭐 이상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눈에 책상이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책상으로부터 빛이 여러분들 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이와 같은 복사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다 내놓는다. 온도가 높든 낮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면
한 번 더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여기 TS의 온도가 여기 온도가 TS로 높다. 온도가 TS다. 그러면 TS에서부터 주위로 열전달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사이의 공간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진공이다 생각하자. 진공이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도도 없고 전도 열전달이 없고 대류 열전달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진공이니까 그죠? 근데도 열의 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복사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리드에서부터 이 방 또는 강의실의 벽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복사, 순수한 복사. Q의 이 복사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radiation이랍니다. radiation. 그래서 앞에 자를 써서 Q radiation. 그죠? 뒤에 넷들은 뭡니까? 그죠? 순수하게 복사로만 일어나는 열전달. 그죠? 그 양은 이게 지금 꼬글꼬글한 게 지금 두 개가 있죠. 솔리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 솔리드 표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모든 물체는 표면에서부터 에너지를 내놓는 것이죠. 모든 물체는 책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물체. 그래서 이 솔리드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게 이거죠. Surface Radiation Emission, 표면에서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주위도 어떻습니까? 주위도 하나의 물체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죠? 여기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솔리드에서 주위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주위에서 솔리드로 오는 것을 B라고 하면 순수한 것은 A-B가 되겠죠. 그죠? 순수하게 어떻든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래서 순수한 값은 이렇게 표시되어진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 모든 물체는 예를 들어서 김씨, 박씨도 있다. 박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도 에너지를 내놓고 여기에 어떤 바위가 있다. 에너지를 내놓고 그죠? 모든 것은 다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그죠? 그걸 방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주위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어떤 물체는 항상 온도가 있겠죠. 그 표면의 온도, 그죠? 그래서 그 온도로서 방사한다. 나중에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제 설명할 텐데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복사의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위에 거를 한 번 더 이제 밑에 글씨를 써서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물체가 요 솔리드한 물체가 이거 좀 더 지울까요? 지워볼까? 이 솔리드한 이 물체가 진공이다. 여기가 진공이다. 이거죠. 진공. 그죠? 그래서 전도와 대류가 없다. 그죠? 전도가 진공이기 때문에 전도 대류가 없다. 그래서 이 솔리드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안에서 바깥으로 열이 이동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이 표면에서 나오죠. 온도는 표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에서 그 방사를 에미션이란다. 그러니까 에미트, 그죠? 방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 복사가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에너지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결국은 주위하고 안에하고 그죠? 온도가 같아져 버리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고체의 표면 온도나 주위의 표면 온도가 같아져 버린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모든 물체가 이런 방사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바깥에 이것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건물이나 대기나 태양 이런 것도 전부 방사가 다 일어난다. 모든 물체는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다 방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방사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는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emission, 그죠? emission. 근데 방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다 방사한다 그랬죠. 모든 물체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다 방사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이 이게 물체, 솔리드, 리퀴드, 뭐 물체, 그죠? 물체에서 표면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는 것이죠. 어떤 표면이든지 다 방출된다. 방출이 되는데 보통 이게 처음에 이론적으로는 방출되는 방향이 이 방향하고 무관하게 어떤 표면의 한 점에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수직인 방향이나 이 측면 옆으로 다 똑같이 균일하게 방사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둡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사. 근데 물체 안쪽으로는 방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물체 안쪽에는 에너지가 가지만 흡수돼 버립니다. 이 분자들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 분자에서는 이웃 분자에다가 흡수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물체 내부에서는 방사가 없습니다. 외부만 방사가 나타난다. 그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표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아닌 데는 방사할 수 없죠. 에너지가 더 가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분자들이 흡수해 가지고 복사는 안 일어난다. 물론 전도는 일어나겠죠. 전도율 전달이 일어나지만 복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적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표면 현상은 고체나 액체 뭐 이런 노출된 면에서 한 1미크론 아주 작은 그 두께 범위 내에서 분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표면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기체나 이런 반투명한 매질이다.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게 있다. 공기도 입자잖아요. 그죠? 공기 N2, O2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에너지를 내놓겠죠. N2도 에너지를 내놓겠죠. 그러면 그런 공기들이 이렇게 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공기의 어떤 한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입자가 하나의 어떤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적 현상이다. 예를 들면은 공기에 만약에 산소가 하나 있다. 공기에서 산소 O2가 이래 있다. O2가 이래 있으면 O2 분자의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O2와 또 다른 O2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진공이죠. 그죠? 진공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방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방사의 방법이 전체적으로 이 O2 최적 전체적으로 방사가 일어나는 게 있고, 표면에서 하나의 방향으로만 우리가 레디에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는 결국은 광자, 포톤과 양자, 입자의 집합체. 그래서 복사 이론은 여러분들이 입자이기도 하고 또는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서 전달이 된다. 입자이면서 파동,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태양 햇빛, 그죠? 태양에서 전달되어 오는 빛 있죠, 빛.
그게 결국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입자설도 있고 파동설도 있잖아요.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질 속에서의 광속이 C라고 하면, 그래서 광속에서 진동수를 나눠주면 파장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공부를 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복사는 결국은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파장은 뭡니까, 여러분들? 빛이 어떤 파장이라는 것은 뭐 어떤 빛이 이렇게 뭐 어떤 파장은 여기서 하나의 웨이브 요렇게 됐다면 사인, 그죠?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시작하면은 여기 한 파장, 그죠? 또 다음 파장,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장이 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고, 그죠? 더 짧은 경우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의 단위를 마이크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펙트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을 복사를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빛의 파장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 100, 1000, 만 등간격이죠. 무슨 좌표입니까? 로그 좌표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승, 그죠? 로그 좌표로 해서 나타내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미크론 0.4 미크론하고 0.7 미크론의 파장대가 지금 보면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빨진호초 반환보,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미집을 한다. 뭐죠?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주위에 컴퓨터나 모니터, 뭐 연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그 빛은 파장대가 0.4 미크론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0.4에서 0.7 사이에 요 구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인간은 요 빛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파장,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파장이나 왼쪽에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선 영역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죠. 0.7 구간에 요게 뭡니까? 레드, 적색,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보다 파장이 이리 가면은 파장이 크잖아요. 길다. 여기 가면 파장이 짧다. 그죠? 짧다.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10의 4승이잖아요. 짧다. 그러면 빨간색 바깥쪽을 레드의 인프라 뭡니까? 요거를 적외선이란다. 적외선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해서 보라색까지 해서 중에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뭡니까? 보라색, 바이올렛, 그죠? 보라. 바깥쪽을 울트라 바이올렛이랍니다. 뭡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보라색을 뭐라 그럽니까? 한자말로 자색이라 하거든요. 빨간색은 적색이죠. 적색. 그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큰 것을 자외선, 인프라레드라고 하고, 그죠? 보라색보다 더 왼쪽에 있는 빛을 보라색이 영어로 자색이니까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적외선 보세요. 적외선이 어디까지입니까? 파장이 100 마이크로미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여러분들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알죠? 그 다음에 자외선 쪽으로 보면 자외선 여러분들 피부에 나쁘다 그랬죠. 그 자외선을 더 넘어가면 그보다 파장이 더 작은 것은 파장이 이렇게 아주 작은 파장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여러분들 가슴 건강검진할 때 찍는 가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술 그 엑스레이를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파장이 조밀한 감마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빛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 열을 복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많은 빛 중에서 열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은 요거밖에 안 된다. 요즘 빨간색 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부터 어딨습니까? 요게 자외선, 요게 이제 자외선 구간이죠. 자외선 일부 구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적외선 구간하고 요 영역은 뭡니까? 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울트라바이올렛 요거를 UV로 하잖아요. UV 여러분들 그죠? 자외선 UV의 일부 영역하고 모든 가시광선하고 IR은 뭐라 그랬죠? 인프라레드 그죠? 인프라레드 영역만 열이 감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마이크로웨이브나 이쪽에 감마레 엑스레이 쪽에는 열 복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 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축소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 어떤 표면에서 방사되는 열 복사는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이 뭡니까?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웨이브랭스 그죠? 파장에 따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파장에 따라 그려보면 이 파장에 따라서 복사량이 달라요. 복사량이 이렇게 구글구글 이렇게 막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복사량이죠. 스펙트럴 분포단 말이죠. 스펙트럼 그죠? 그런데 복사량이 제일 많은 구간 있죠. 복사량이 제일 많은 구간. 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위에 있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라고. 그 구간이 무슨 구간입니까? 이 구간이 뭡니까?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여러분들 가시광선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이 가장 열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영역입니다. 알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죠? 생각할 게 많죠. 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파장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까? 그죠? 신기하죠? 그죠? 뭐 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특히 가장 우월한 존재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이는 그 빛이 가장 열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이 탁월한 게 아닌가. 뭐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이 열 복사 가장 많이 일어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표면에서 열 복사가 물론 수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수평으로도 일어난다. 아까는 어떻게 했죠? 안에 그렇게 똑같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지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렇게 표면의 직각 방향으로 복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수평 방향에는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 분포는 이와 같은 분포를 갖는다. 그러니까 표면의 방사는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 이렇게 주로 직각 방향입니다. 그죠? 직각 방향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방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에 때 나오는 에너지, 이 열량이죠, 그죠? 그래서 연류속, 단위 면적당, 그죠? 힛 플럭스, 그죠? 예, 유속 플럭스입니다. 이때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그죠? 이것은 우선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어떤 빛이 안 되겠다. 지금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방사력이란 방사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미시브 파워, 에미션이라고 했죠. 방사는 에미션이고 방사력, 에미시브 파워입니다. 방사력. 방사력은 어떤 표면이 있어요. 표면에서 이런 물체 표면에서부터 단위 면적으로 에미션 되는 복사율,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에너지는 표면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에너지는 온도의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면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온도의 4승에. 앞에는 상수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사력 대문자 E, 에미션이라고 해서 에미션 E라고 해서 표시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방사는 뭡니까?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된다, 쪼인다 이 뜻이거든요. irradiation, 방사보다 반대 방향으로 표면으로, 그러니까 표면의 단위 면적으로 입사되는 복사율, 그죠? 그거를 방사되는 것을 E라 하고 표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G라 한다, 그죠? G라 한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표면에서 나가는, 그죠? 이 표면 온도가 TS인 경우에 그래서 온도의 4승에서 방사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사가 G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까지 공부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질이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불투명한 어떤 매질이 있다. 여러분들 뭐 나무나 땅, 뭐 고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죠, 불투명한 매질이다, 그죠. 안 보인다, 그죠. 그 내부가 안 보이는, 그죠. 이런 매질과 그 다음에 semi transparent, 투명, 우리 왜 간유리 같은 게 있잖아요. 희미하게 일부는 빛이 통과하고, 그죠, 하는 거. 그 반투하 매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반투하 매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빛이 이렇게 꼬글꼬글 이렇게 어떤 물체 쪽으로 온다. irradiation,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빛이 쪼여진다, 조사. 그럼 G라 했죠. 그럼 요 G가 어떤 물체에 오면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햇빛이 책상에 다다랐다. 유리를 하죠, 유리. 그죠? 반투명 유리라 하자. 그러면 이게 유리 반투명. 그러면 반투명 유리로 햇빛이 쪼여지면 여러분들 그 물체 유리가 absorption, 흡수하겠죠. 흡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eflection 뭡니까? 반사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반투명 유리니까 빛이 transparent, 통과해보는 것도 있겠죠. 그죠? 세 가지죠. 그러니까 빛이
빛이 쪼여지는 빛이 그죠? 어떻게 반사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식을 쪼여지는 게 G라고 하면 G가 요 세 가지 항으로 이렇게 쓰여질 있죠. 반사, 흡수, 트랜스페런트.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reflectivity 요거는 반사되는 것, G 중에서 반사되는 율을 이야기하고 요건 흡수율 알파, 통과율 하면 만약에 1이라는 놈이 돌았으면은 반사된 거, 흡수된 거, 통과한 거 다 합치면 1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불투명한 내질이다. 이 내질이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면 뭐가 없습니까? 통과하는 놈이 없잖아요. 통과하는 놈이 없으니까 로 반사하고 흡수되는 게 전부일 것이다. 그죠? 반사하고 흡수되는 게 전부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빛이 이렇게 G 빛이 왔죠. 왔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반사되는 게 있죠. 그죠? 반사되는 것. 반사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물체 고유한 놈이 우리가 방사되는 E는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출사라는 개념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사라는 것은 표면의 단위 면적에서 나가는 복사율. 요 지금 불투명 면적에서입니다. 불투명 면적에서는 표면에서는 원래 E가 나가잖아요. E 나가고 쪼여지는 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합친 거를 우리가 출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불투명 표면에서의 정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면에서 이 불투명한데 표면에서 순수하게 나간 놈은 어떻습니까? 전체 그러니까 H하고 J 그죠? 복사된 놈이니까 J 빼기 G 한 게 순수하게 나간 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복사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복사 강도의 정의를 위해서 수학적인 정의를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사 강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향성, 이 방향성의 영향은 정미 복사 연련다를 구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복사 강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radiation intensity 그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정의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죠? 방출되니까 어떤 물체 한 점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구면의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죠. 그러니까 구면이니까 결국은 한 점에서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럽니까? 어떤 최적 꼭괄콘 한쪽은 점이고 한쪽은 어떤 면적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 구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수학적인 표현을 해보면 좌표는 이제 구좌표계를 생각하자. 여기 있습니다. 구좌표계 그죠? 어떻게 직교좌표계가 만약에 x 그 다음에 90도 간격으로 y 그 다음에 수직으로 천정으로 z 있다 하자. 그러면 이미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 점은 직교좌표계에서는 x, y, z로 표시할 수 있죠. 직교좌표계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구좌표계에서는 여기 그 위치를 r, 세타,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r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 원점에 r 떨어져 있는 것은 다양하죠. 그리고
어떤 기준 x에서부터 임의의 그죠 파이 그죠 수평각 파이는 수평각이죠 수평. 그 다음에 세타는 뭡니까? 꼭대기 Z축에서부터 내려오는 각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왼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미소 면적이 있다. DA1이라는 빨간색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에서부터 임의의 공간 DAN이라는 면적으로 방사되는 복사 emitted radiation 그죠? 방사되어 나오는 복사가 있다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DA1의 한 점에서 이 면적으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아이스크림 콘 형태로 형상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양을 그죠? 이 모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평면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면에 이와 같은 원이 있다. 원이 있으면은 원호의 길이하고 각하고는 반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반경에다가 각을 꼽아주면 원호가 나오죠. 그죠? 반경 R에다가 각을 D알파라 하죠. D알파, R D알파 하면 DL이죠. 원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입체에서 각을 하나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D알파는 뭡니까? D알파는 평면에서의 각이죠. 평면각. 근데 이와 같이 입체에서는 요 각을 하나 설정하겠죠. 반경을 R이 하고 어떤 임의의 표면적 DAN이라고 하고 그죠? 요 각을 입체에서는 콘의 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각으로 봅니까? 좀 그것 어폐가 있죠. 그래서 각을 어떻게 보느냐면 둘레각 요걸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합니다. 입체각. 그래서 D 오메가는 이 DAN이 면적이니까 R 제곱으로 나눠져서 D 오메가는 입체각을 정의를 합니다. 입체각. 그래서 입체각은 솔리드 앵글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리드 앵글. 그래서 D 오메가는 R 제곱분의 DAN이다. 그죠? 입체각은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형상이 있는데 기하학적인 형상에서 입체각은 요 면적 DAN에서 반경의 제곱을 D 오메가라고 정의를 한다. 미소각이니까 미소 입체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방위각 이거 파이는 뭡니까? 수평방향 각을 파이를 했고 이게 꼭대기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각을 세타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천장에서 내려오는 세타를 천정각 제니스 그죠? 제니스 앵글 방위각은 아지모탈 앵글 이렇게 두 가지 각이 있고 반경이 있다 하는 것을 상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좌표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간단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자. 어떤 구가 있으면은 구의 윗부분 반구를 생각해보자. 반구. 실제로 이제 이거를 입체 형태로 그리면 이래 되겠죠. 윗부분 그죠? 방구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공부한 것처럼 구좌표기에서 이제 이 방구니까 어떤 센터에서 임의의 define, 이 센터에서 임의의 define, 그 다음에 이건 n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직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각 요거를 세타로 하고, 임의의 면적은 여기 있다 그러면 요 방향에서 세타, 요게 d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면적은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할까요? 면적은 어떻습니까?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하면 요 면적이 나오잖아요. DAN. 그러면 우선 요 길이는 어떻게? 요게 요 각이 D세타잖아. D세타. D세타에서 반경을 곱하면 요 길이는 R D세타죠. R D세타. 맞죠? 그 다음에 위의 길이, 그죠? 위의 길이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천정각에서부터 이게 직각이잖아, 직각. 그럼 이게 시타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경은 R 사인 시타죠. R 사인 시타에, 그죠? 요 삼각형에서부터 R 사인 시타에 뭘 구하면 됩니까? 요 길이가 뭡니까? 요 각이 d 파이잖아요. R 사인 시타 d 파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를 R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R 사인 시타 d 파이고, 요거는 R 뭡니까? R d 세타죠, 그죠? R d 세타, 그죠? 그래서 R d 세타와 R 사인 세타 d 파이가 DAN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체각을 생각해보면 입체각은 DAN에서 R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 R 제곱을 나눠주면 입체각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입체각은 D 세타와 D 파이의 변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방향은 이 수평 방구 그의 반턴 윗부분은 파이는 0부터 2파이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습니까? 세타는 그죠? 여기서부터 0부터 90도죠. 이거는 파이는 이래 바뀌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90도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세타로서 적분하고 파이로서 적분하면 이중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 파이가 나옵니다. 값은, 그죠? 사인 함수는, 사인 코사인 함수는 상함수 여러분들 적분 쉽죠. 요 라디안, 요거는 스테라디안, 요거는 아까 앞에 내가 설명을 빼먹었나? 이때 입체각일 때의 단위를 스테라디안이라 합니다. 평면일 때는 평면각을 뭐라고 했죠? 라디안이라 했죠. 그래서 입체일 때는 스테라디안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 달아가지고. 자,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그저 이제 이 복사 강도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복사 강도와 지금까지 그 방사에 공부한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열전달량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